고속도로 순찰대의 주요 업무는 사고 처리와 위반 단속, 그리고 사고 예방. 순찰 도중 발견된 위험 요소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넘길 수 없다. 갓길 주정차는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하지만 고속도로 갓길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다. 피곤하신 분이 여기서 쉬면은 다른 분들도 또 그 시간대에 똑같이 피곤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잠깐 졸면은 차가 이렇게 꺾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뒤에를 때려 박아버리는 거죠. 뒤에 딱 추돌하면은 엄청 많이 다치더라고요. 또다시 사고 소식이다. 신호등도 횡단보도도 없는 고속도로에선 반대 차선 사고 현장까지 가는 길도 쉽지가 않다. 화물차 2대가 충돌해 모두 큰 피해를 입은 상태. 못 봤어? 몸 한번 움직이지 마요. 안전벨트 해가지고 또 그나마 나네. 다행이네. 세게 때린 거요. 좌석과 핸들 사이에 몸이 끼어 구조를 기다리는 가해 차량 운전자. 피해 차량 운전자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몸이 차 밖으로 튀어나와 의식을 잃었던 모양인데. 119 빨리 오라고 그래. 들거만 잡고 오면 돼. 가만히 있어. 지금 정신을 잃었어 본인이. 지금 가봐야 돼. 내 차고 있어요. 여기 정신 들어요? 사고 기억나요? 겨우 정신을 차린 후에도 사고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횡설수설하는 운전자.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대체 왜 이런 사고가 벌어진 것일까? 차가 고장이 나고 서 있었으면 저기 서 있었는데 저 차가 그거 못 보고 가는 차로 착하게 후면에서 추돌한 거지. 제가 고장 차인데. 차가 박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잖아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된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톨게이트로 진입하던 트럭이 고장으로 서 있던 탑차를 들이받았다는데, 이런 사건의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현장 사진과 증거를 남기는 것도 순찰대의 몫이다. 잠시 후 구조대가 도착했다. 아프세요? 지금 어디에요? 가슴하고 오른쪽. 가슴이요? 가슴? 드디어 조심스럽게 몸을 빼내는 작업이 시작됐는데, 손과 발에 피를 흘리며 가슴과 옆구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운전자. 정밀 검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더욱 걱정스러운 쪽은 피해 차량 운전자. 기억이 의식이 없다가 지금 들어오는데 머리 뒤에 좀 피나고. 순간적으로 의식 없었어요? 일시적으로 내지탕이 온 건지 머리 쪽에 출혈이 있는지 검사해 보셔야 되니까. 아니 우리가 할 테니까.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두서없는 말을 내뱉는 운전자. 아니, 내 차가 사고 나갔어요. 가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가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순찰 대원과 구급대원의 설득으로 겨우 구급차에 태웠다. 순찰대의 임무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병원 가서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죠. 이제 현장 조사 초동 조치했으니까. 피해 차량 운전자가 걱정되어 직접 병원을 찾았는데 뜻밖에도 황당한 상황을 만나게 됐다. 기억을 아니 이분 머리 다쳤다니까. 예, 그니까요. 근데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니, 머리에 다치지 않고 아까 안 도망가요. 아까 환자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환자 어디 입원을 시켜야 될 거 아니고.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피해자요. 선생님이 피해자래요. 내가 피해자요? 그래요. 피해자래요. 난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그 아저씨 죽어. 이렇게 머리 찍어봐야 돼 지금. 나는 괜찮은데. 당신 기절했다가 있잖아. 한사코 치료를 거부하며 엉뚱한 소리만 계속하는 피해자. 뇌를 크게 다친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아저씨 사고 난 거 기억나요? 어떻게 났어요? 아까 받은 거 알아요. 어떻게 받았는데? 그냥 받았죠. 누가? 내가 받은 거 아니야? 아저씨가 받은 게 아니야. 그럼 그 사람 아저씨도 받았어. 아니, 그 사람 괜찮아. 그냥 괜찮아요. 나는 앞으로 괜찮으니까. 나는 간염 환자야.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기억도 못하고 막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와서 이분 좀 달래가지고 치료 좀 받게 하시라고요. 걱정스럽긴 하지만 계속 병원에 있을 수는 없는 노릇.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보호자 와서요 치료 거부했는데 치료 받고 뭐 그렇게 하겠죠. 일단은 병원 측에는 치료 받긴 해놨어요 조치는. 그럼 여기까지가 딱 그 업무신 건가요? 그렇죠. 치료 받고 상태 환자 상태 확인하는 거. 빠른 속도로 달리는 만큼 사고의 위험도 크다는 고속도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60에서 70건이고 그중 사망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모두가 고향 가는 길을 재촉하는 추석이지만 고속도로 순찰대는 쉴 틈이 없다. 저희는 비상입니다. 이번 명절 때도 4일 동안은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다. 명절이 없으시네요. 저는 경찰 들어와서 명절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명절도 챙겨본 적 없는 고되고 힘든 업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젠 가까운 지인들마저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는데. 경찰 직업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3년 지나면 친구가 멀어져요. 또 그다음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친척들도 많이 얼굴을 못 뵈죠. 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된 것 같은데요. 네,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사고 예방과 처리 외에 또 다른 순찰대의 임무는 바로 위반 차량 단속. 밖으로 나가세요. 특히 지금처럼 차가 밀릴 때는 이렇게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하거나 갓길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급하셨나 봐요. 사람까지 가는데 빨리 가야 돼서 제가 지금 5선에서부터 여기 구간은 아닌 걸로 알고 안 해서 어떻게 돼야 될까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실수라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6만 원의 벌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얌치운전이죠. 나만 먼저 빨리 가겠다고 하는 거. 도로교통법 61조 2항이 우리가 만든 법 아닙니까, 그죠? 법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지키자고 한 건데 뭐 예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법 앞에 다 평등합니다. 공정한 사회 아니겠어요? 깊은 밤 고속도로 순찰대에 들어온 기막힌 신고 내용이 있었으니 저기 역방향으로 갔어요. 나왔다 들어왔다고요? 왔다가 후진으로 갔다니까 후진하면 뭐 안 되잖아요. 지금 오픈한데. 바로 과적 단속을 피해 역주행으로 도주한 차량을 잡아달라는 것이다. 고속도로 역주행이라니 참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톨게이트에서 무려 500여 미터나 거슬러 올라간 지점. 드디어 수상한 화물 차량을 발견했다. 과적 화물 적지의 고속도로 역주행. 게다가 도주 혐의까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위반 사항은 이뿐만이 아니다. 멀쩡한 번호판을 가려놓는 치밀함까지 보이는 운전자. 아저씨, 왜 남방까지 다 가리고 다녀요? 이게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왜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과적 같은 거 도주하면은 이게 번호판이 보이잖아요. 그 식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모로 수상한 운전자. 일단 공간이 넓은 톨게이트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운전자의 경력을 조회하기 위해 면허증으로 신원 확인을 시도하는데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발견된 모양이다. 운전자 인적사항을 조회했는데요. 지금 벌금 수배자로 확인됩니다. 예전에 자동차관리법으로 적발을 가겠는데 벌금 미납해서 지금 수배가 되는데 무대진 상태입니다. 심지어 그동안 밀린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 중이라는데 자동차관리법으로 벌금 수배도 있어요. 얼마나요? 금액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수배량이 보이셨어요?
주소지가 왜 저기 사고 타결 주소가 여기 아닙니까? 과적 단속도 지명수배도 모두 모르는 사실이라고 발뺌하는 운전자. 여기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고속도로에? 뭐 무조건 깜빡하고 그래서 지금 올라탄 거예요. 뒷돈지 하셨던 거예요? 네. 뭐 모퉁이 돌 때까지만 몰랐었는데. 경찰서에선 모든 게 제대로 생각나실는지 다른 건 몰라도 안전운전만큼은 앞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은 서수지 톨게이트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날. 차량을 통제할 수 없는 고속도로에선 유일하게 속도가 느려지는 톨게이트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선생님 벨트 배워 가시죠? 이렇게 고속도로인데도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시내 도로보다는 그게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고속도로에 이렇게 장기간 음주를 하시고 심야 시간에 이렇게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은 그야말로 자살 행위.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오히려 단속하는 경찰을 원망하며 생트집을 잡는 운전자가 간혹 있다는데. 오늘 소주 반병 이상 드셨죠? 0.071이고요. 선생님 그래도 음주운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순순히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음주 측정기를 믿을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는데. 0.071이거든요. 0.071인데 체열하시면 취소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담배 하나 피겠어. 결정 빨리 담배 한 피고. 왜냐면 올해는 못 기다리고 담배 한 피고. 술김에 포기를 부리긴 했지만 막상 체혈 여부를 결정하려니 자신이 없는 모양. 나중에 좀 하실 거예요? 아니, 이걸 인정할게요. 근데 집은 어떻게 가야지? 대리 불러서 가세요. 불러서 가야 돼요? 예. 여기 내려가서 바로 저긴데 좀 펼치면 안 되나? 음주운전도 모자라 이젠 집까지 데려다 달라며 생떼를 쓰는 운전자. 간혹 이렇게 억지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 지친 순찰대원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바로 그때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차 오다가 갓길에 서서 음주운전 같아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려고. 갑자기 갓길에 정차해 내리는 운전자. 음주 단속을 피하는 도주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이미 만취 상태. 그러나 운전석 남자는 음주 감지가 되지 않으니 잡아둘 도리가 없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니 그냥 보내줄 수밖에. 운전 모드. 네? 자기 차가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을 작동을 잘 못해요. 운전자 갖고 있나 봐요? 의심은 가요. 의심은 가는데 뭐 운전할 때 자기가 운전하고 왔다 가니까. 운전하는 차라든지 그런 차들이 많나요? 가끔 있어요. 그래서 순찰차 시동 걸어놓고 있잖아요. 추격해서 잡아요. 100% 다 잡아요. 주어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 묵묵히 이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누비는 도로 위의 해결사. 위험천만 아찔한 사고 현장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생사를 넘나들지만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을 비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고속도로 순찰대다. 대한민국 도로교통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순찰대는 오늘도 종횡무진 고속도로를 달린다.